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의료기술의 발달과 조기 진단으로 인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재발의 확률이 높고 또 다른 신체 부위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또 치료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효율적으로 이 암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7월에 알아두면 좋을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 시간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 전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와 또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시면서 암보험 준비와 보험 가입 시의 꿀팁까지 챙겨가시죠.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백주선 전문가께서 바로 7월 지금 주목하면 좋을 암보험 정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백주선 전문가입니다. 날씨가 정말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작년에 더웠던 거 대비 잘 하셔가지고요. 건강에 이상 없으시게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매월 이슈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먼저 짚어드릴 건데 그 중에 암보험에 대해서 이제 3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하시거나 자기 보험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은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서 제가 준비한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들이 이제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는 늘 사망 요인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망 요인의 전체적인 순위는 시청자님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1위가 암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여태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자살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위입니다. 근데 이 자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청자님들이 많이 들어보시면은 저렇게 많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통계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사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살이라는 부분은 40대가 넘어가면 현격하게 떨어지고요. 20, 30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살입니다. 그래서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당뇨나 폐렴, 간질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1위인 암보험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사망률도 보시게 되면 암이 전체의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렇게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3가지로 나눠가지고 시청자님들께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암보험에 대해서 시초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이제 암보험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2000년도까지는 사실은 연만기 중심의 암보험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년 내고 80세까지 보장된다든지 90년대에 가입되신 보험들을 보시게 되면은 보장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20년 납 또는 10년 납, 60세 만기, 70세 만기의 암보험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은 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그 정도만 되셔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사실은 60세에 암보험이 끝난다고 하면 불안하시도 하시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이 일반암으로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가입하신 보험들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부분들,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단점은 이제 이 보장 기간이 짧은 거죠. 보장의 범위는 넓지만 보장 기간은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부터 2010년도 초반까지는 암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서요. 보험회사별로 암 판매를 중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이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암보험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이제 판매를 좀 꺼려하고 그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신보험이나 특별하게 암보험을 판매했던 건 아니고요. 종신보험이나 일반 종합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부과가 되어서 판매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갑상선이나 피부암, 유사암이 소외암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갑상선이나 이런 게 일반암이었는데 이제 발병 빈도도 높고 완치율도 높고 이제 사망 확률이 낮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외감이라 해서 가입한 금액이 10%, 20% 주는 형태가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2011년도 이후부터는 암보험을 각 사별로 재출시했을 때 이 100세 보장이라는 게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보험들이 80세 만기였는데 이 이후부터 이제 100세 만기의 보험이 나오고 시작했는데 좋아진 반면에 나빠진 것들이 사실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이 이제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소외감으로 분류해가지고 주는 회사들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이야기는 완치율이 높은 보험들, 암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회사들도 손해율을 생각해서 조금씩 주는 그런 형태의 보험이 구성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후부터 14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암이 발생되면은 전이나 이렇게 완치가 됐다가도 다시 전이 되고 하는 것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이, 재발 등의 보장이 되는 재진단암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재진단암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 이거 굉장히 좋은데 라고 하시면서 이 당시에도 많이 가입을 하셨게 되죠. 그다음에 고령화에 따른 노인 유병자 대상의 간편심사암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그 이후에 2019년도 현재까지 보시게 되면은 유사암의 가입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암 진단금의 10% 정도 또는 10에서 20% 정도의 보험금을 유사암이라 그래서 소외감을 줬는데 이제는 별도의 유사암을 분리해가지고 일반암만큼 줄 수 있는 보험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대부터 활성화됐던 간편심사암에 대해서도 활성화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부위별암이라는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보험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최근이 오히려 더 보험 가입하고 조건이나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나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본인들한테 시청자님들께서 본인들한테 맞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이슈는 이 세 가지입니다. 가성비 갑인 내 맘대로 암보험 만들기. 요거는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내용이 참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충 설계로 필요한 구간에 집중 가입하자. 이거는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 손해 없는 암 종신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암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보험을 상담하다 보면은 내가 안 걸릴 수도 있고 우리 집에는 그런 이력이 없는데 내 주변에는 암 걸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보험이 필요 없어 하시면서도 내심 마음적으로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암보험을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면서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손해 없는 암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가 낸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꼭 참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이 내용을 왜 꺼냈냐면은 남녀별로 발생되는 암의 종류나 부위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보면은 남성애 같은 경우는 1, 2, 3위가 위, 폐, 대장입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는 갑상선, 유방, 대장. 그래서 발생되는 빈도수나 발생되는 부위의 암이 많이 다르죠. 요 내용들을 참고를 꼭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신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보험이 뭐 내 가족력이나 또 아니면은 내 보험이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성비감 내 마음대로 암보험 만들기. 요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성비갑 내 마음대로 안보험 만들기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그 암센터 우리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대장암의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 중에 대장암 발병한 확률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한테 대장암이 발병할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암의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2.5%가 일반 그 가족력이 없는 부분들보다 2배, 2.5배 정도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또한 가족 중에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경우에는 간암 발병률이 70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암이 있으신 집안에 간암이 걸려졌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시죠. 그리고 여성들이 발생되는 난소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2배가 높아지더라. 그리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91.5%나 돼요. 그래서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5년 동안 뭐 사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생존하는 데 지장이 없는 환자들이 100명 중에 91명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국내 유방암 환자의 6에서 20%가 재발률이 환자의 6에서 20% 재발률 또한 재발의 25%가 5년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이 얘기는 5년 완치율이 생존율이 91.5%인데 5년 이내에 암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6에서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재발하는 확률이 25%나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통계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가 보험을 좀 구성하고 싶은 분들한테 유리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느냐? 가성비값 내 마음대로 안보험 만들기. 이 DIY라고 정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do it yourself라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보험을 구성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암,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암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은 뭐 간암 이력이 있어. 우리는 유방암에 대한 이력이 있어. 그러면은 일반암 진단비로 전부 다 가져가면 좋긴 한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를 보장하는 일반암이라는 담보를 구성하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이력이 있으니까 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부위별암을 가져가시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재진단암까지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제가 여기 표현했던 다다익선이라고 그랬는데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나한테 맞는 암보험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위별 암보험을 활용하는 포인트는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당사 누적이나 업계 누적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암보험을 막 10억씩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 보험사에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내가 처음에 가입한 이 회사의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위별암은 합계 누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암으로 전체를 포함하는 암진단 자금을 3천만 원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이력이 있고 내 식습관이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위와 관련된 거 또는 간과 관련된 거 호흡기와 관련된 암보험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3천 하면은 저한테는 암보험이 1억 2천짜리가 생기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만약에 제가 위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얘랑 6천이 나오는 겁니다. 또는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암진단자금 3천과 이 간암 3천에서 6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 호흡기도 마찬가지로 호흡기암에 걸렸을 때는 일반암 진단비 3천과 호흡기암 관련된 3천, 6천이 나오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전체나 또는 제가 가입한 회사에서 누적으로 잡히는 한도는 일반암 진단비인 이 3천만 원만 잡힙니다. 실제 저의 보장의 범위는 1억 2천에 해당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 부위별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위별 암만 한 9개를 가입했다. 그러면은 이제 미니암이라 그래가지고 각 2천만 원씩 했을 때 이제 9개 부위를 가입했을 때 남성 30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만 8천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9개 부위면 한 1억 8천 정도 되겠죠? 암보험을 준비하는 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주의하실 점이 일반암 진단비가 어느 정도 이제 가입이 되신 다음에 부위별 암을 추가로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별 암을 보시게 되면 일단 11가지로 대충 이제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위, 식도암, 소장, 대장, 간, 담낭, 기타, 그다음에 심장, 남성 생식기, 비뇨기, 림프종, 입술 구강, 그다음에 여성 특정, 그다음에 호흡기, 갑상선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아까쯤에 부위별 암을 가입하셨을 때 이런 코드들이 나오면은 암 진단 자금이 지급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보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부위별 암을 전부 다 가입하시는 것과 일반 암을 그냥 하나로 가입하시는 거라 보면 부위별 암을 가입하시는 게 전체를 가입하시는 게 오히려 비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부위별로 가입하실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일반 암으로 가입하시는 게 나으니까 요거는 부가적으로 일반암 진단비에 나한테 필요한 이런 부위별 암을 보완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위나 식도의 남성의 40세의 경우에는 이제 2,000원이 나오고 2,400원, 3,000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소장이나 대장은 보면은 4,900원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남녀별로 발생되는 암에 어떤 종류의 것들이 높은 것들이 있는지를 꼭 참고하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통계가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암, 식도암, 대장암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위암보다 비싼 거죠. 그리고 간암도 마찬가지로 위암보다 비싼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입술이나 구강암 같은 경우는 480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거는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보험료도 저렴하게 책정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자금 2천만 원을 가입을 하고 유사암 진단자금을 1,000만 원을 가입한 다음에 이제 3가지 부위별암을 가입한 거죠. 위식도, 간, 호흡기, 남성 생식기암. 요거는 남성의 기준이죠. 남성한테 많이 발생되는 암이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을 시키고요. 이렇게 위식도암, 아까쯤에 여성도 위암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특정암과 갑상선 초기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춰가지고 보험을 구성한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이 전체를 전부 다 비갱신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57,8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갱신용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2만 원 정도. 왜 2만 원이냐면은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2만 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세의 경우는 57,000원부터 50세까지 96,000원. 여성의 경우는 45,000원부터 53,000원까지 됐는데 이제 부위별암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든든한 암보험을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부위별암을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복층 설계로 필요한 구간에 집중 보장하자.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은요, 암이 발생되는 시점이 굉장히 여성이랑 남성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남성의 그래프입니다. 남성. 그다음에 이게 여성. 그다음에 이게 전체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50세 이전에 여성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남성은 현격하게 일반 전체 표준보다도 오히려 떨어지죠. 50세 이전에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갑자기 50세 이후에 껑충 뛰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한 50세 이후에 암 발병률이 현격하게 증가한다는 거고 여성의 경우에는 한 20대부터 50세 사이에 높게 나타나다가 서서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암보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나는 1억을 암보험을 가입하면 참 좋긴 하지만 이걸 전체로 가져간다면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가게에. 그러니 나는 기본적으로 암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연령별로 나 이 시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암 발병률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이제 조기에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층 설계로 필요한 구간 이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표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전체 안보험 발생률이 한 100으로 봤을 때 40대부터 70대 사이의 발병률이 81%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이제 틀릴 수는 있지만 이게 통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 통계를 반영을 해가지고 보험회사도 보험료를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40대부터 70대까지 가장 집중적으로 높게 보험을 가입하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대부터 70대 집중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를 보여주냐? 예를 들어서 그냥 갱신되지 않는 비갱신으로 처음에 5천만 원이라는 암진단 자금을 20년 납 100세로 가입을 한다. 50세의 남성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13만 3,650원이 나옵니다. 암보험 하나가 13만 원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죠. 근데 요거를 일반 암 진단비로 100세까지 보장되는 거를 2천만 원 가져가시고요. 이제 가입한 시점에다 틀릴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50세 기준이니까 20년만 딱 왜 40세부터 70세에 가장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까 이 발병률이 가장 높은 시점에 좀 더 집중적으로 높은 보험금을 받는다. 그 이후에는 2천만 원만 돼도 충분하니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렇게는 가져가겠다 했을 때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을 가져가고 20년 갱신으로 해가지고 70세까지만 보장되는 걸로 3천만 원 진단비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8만 4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죠. 그냥 5천 전체를 100세까지 보장되는 거와 나는 집중적인 시기에 좀 더 고보장을 갖는 거라고 하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꽤 많이 차이 납니다. 한 5만 원, 6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5만 원, 6만 원의 차이 나는 보험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시라고 이런 안내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갱신형으로 가입하셨어도 돼요. 근데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나중에 혹시 안 걸렸을 때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근데 비갱신형도 참 좋은데 비갱신형은 시작부터가 보험료가 많이 부담되세요. 그러니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같이 혼합해서 가져가자. 근데 이런 상품들의 보면은 특성이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그리고 대장전막 내암도 포함해서 보장이 되십니다. 대장전막 내암이 이제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질병 코드가 뭐냐에 따라서 소외감이냐 일반암이냐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이제 대장전막 내암을 일반암을 준다는 가정하에서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패턴의 상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은 고지 내용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암이나 에이즈, 간, 백혈병 외에는 승인이 난다는 거죠. 이 고지후 승인을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나는 이런 질병 안 걸렸으니까 안 알려도 돼가 아니고 회사에 알릴 건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알려도 회사는 그냥 승인해가지고 인수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릴 의무가 이 정도, 이 세 가지로 간편하게 고지를 하셔도 충분히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새만기로 납입면제 되는 일반용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했을 때 20년나 100세로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암 4천, 유사암 2천만 원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30세는 6만 7천 원 정도 나오고요. 이제 65세는 16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죠. 여성은 물론 현가가 떨어지지만 요거를 복충 설계로 해가지고 가입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삼성이 이제 30세의 경우에는 7,500원밖에 안 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보시면은 여성이 더 비싸요. 다른 암들은 다 남성이 비쌌는데 이 갱신형으로 설정했을 때는 여성이 2배 정도 비싸죠. 이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남성은 50세 이후에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에는 50세 이전에 발병이 되기 때문에 50세 이하로 봤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싸지는 거죠.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40세까지는 남성이 더 싸요. 근데 50세 넘어가면서 이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복충적으로 설계를 하셔가지고 진단자금을 설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기본적으로 진단금 100세까지 보장되는 거 유지하시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뭐 40대부터 뭐 70세까지 60세까지 나는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겠다 하시면은 거기에 맞는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거고 남성의 경우에는 50세 이후에 발병률이 높으니까 한 뭐 70세까지 보장되는 갱신형을 선택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손해 없는 암 종신보험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많은 시청자님들 또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 있으세요. 우리 집에는 암 걸린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어. 내가 이거 꼭 가입해야 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물음표가 뭐가 있냐면은 그렇다고 나는 자신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암에 안 걸릴 확률이 제로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꺼려 하시면서도 내가 만약에 암에 안 걸리기면은 난 그동안 낸 돈을 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인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항목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항목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사를 제가 발췌해 온 겁니다. 남성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리고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2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은 35.3%인데 남자는 5명 중에 2명인 37.9%, 여자는 다 3명 중에 1명이 32%.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 중에 한 37명이 암에 걸린다는 얘기죠. 여성의 경우에는 100명 중에 뭐 32명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암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암 발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가 남성의 경우에는 한 63% 정도 되겠죠? 여성의 경우에는 68% 정도 되는 거고요.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걸릴 확률보다 굉장히 더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걸릴 확률이 이제 암이라는 질병이 다른 질병보다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보장을 준비하는 건데 요 수치를 또 뒤집어서 보면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7%에 걸렸을 때는 보험 혜택을 받는 거고 그게 아니고 63% 혜택이 돼가지고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기대 수명까지 살았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낸 보험료를 다 날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내가 이거를 갖고 환급금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암종신이라고 했잖아요. 종신보험이에요. 사망하면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종신보험. 근데 얘는 암에 걸려도 사망보험금을 똑같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중대한 암 보장 개시 이후에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돈이 치료하는 데 쓰라고 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100%를 줍니다. 근데 암에 안 걸렸다. 그리고 보험도 해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암진단자금이 지급되고 사망했을 때는 이제 내가 가입한 금액이 나갔으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회사는 가입한 금액의 5%를 사망보험금으로 장례비로 쓰라는 거죠. 근데 암 진단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105%의 사망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붙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암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요. 소외감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인데 이 소외감이라는 것들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같이 따라서 의무적으로 붙는 특약입니다. 아주 내용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내용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주계약 가입 금액을 9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전제를 할게요. 이 예시표가. 이 9천만 원 가입했다는 거는 내가 사망을 해도 9천만 원이 나오고요. 암에 걸려도 9천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암보험 9천만 원짜리를 가입하신 거라고 이해하셔도 되죠. 그래서 보험료를 만약에 비교해 봤을 때 표준형은 뭐냐면은 중간에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존재하는 거. 저해지 환급형은 중간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표준형보다 환급금을 적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험료는 얘가 훨씬 싸죠. 만약에 암종신을 선택하신다. 그러면은 저해지 환급형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4,300원이라는 아까 지금 의무부가 특약이라는 소외감에 대한 특약이 의무적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합쳐져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9천만 원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암보험 9천만 원짜리를 가입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의 연령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큰 차이 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의 소득에 맞춰서 내 경제적인 여력에 맞춰서 이 주계약 가입 금액을 조금씩 줄이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환급금을 제가 이제
보험을 안내해드리면서 그랬죠. 손해가 절대 없는 암보험이다. 왜? 내가 보장을 받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암의 발생이 되면은 추계약 가입 금액이 전체가 진단자금으로 나오는데 발생이 안 될 확률도 높다 그랬어요.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되는데 어떻게 손해를 안 보느냐? 얘가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 이제 아까쯤에 보였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40세 기준으로 20년 납 9천만 원짜리 이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랬을 때 20년 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암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돈을 다 냈어. 이제는 나는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나는 60세까지 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돈은 다 냈어. 근데 느낌에 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손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 얘는 환급금이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납입이 딱 끝나시면은 내가 낸 돈의 103%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환급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료가 환급금이 올라가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보험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암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환급금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만기에는 0원이 됩니다. 이 만기라고 하는 거는 보장이 끝나는 시기. 보장. 이 얘기는 내가 20년 납 90세 만기를 했다. 그럼 90세가 됐을 때 암에 안 걸렸으면은 환급금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오래 거치하면 거치할수록 환급률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왜? 금리가 정해져 있는 대로 계속 환급금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돈을 다 냈는데 30년째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9천만 원 진단금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걸리지 않고 만약에 내가 사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망하면 역시 9천만 원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균 수명 80세까지 넘게 살았는데 나는 암도 안 걸렸어. 그러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암보험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적립되어 있는 돈을 내가 찾아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암종신까지 제가 설명을 다 간단하게 드렸는데 암종신 보험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는 혜택을 보고 혹시 암에 걸리진 않았지만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으로 받고 근데 사망하지도 않고 암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이자까지 해서 환급금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제 7월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짚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값 내 맘대로 암보험 만들기. 요거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은 암보험을 가입했지만 납입 면제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모두 해당이 되세요.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내가 뇌졸중이 왔어? 그 이후에 암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으셔도 납입 면제 혜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위별 암이잖아요. 그래서 위, 여성 생식기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위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여성 생식기암으로 자궁암에 갔다. 이때는 이 생식기암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암과 일반암 받고 이제 보장이 소멸되는 건 아닌데 그 상태로 이제 진단금은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태로 멈췄다가 혹시 내가 이제 위암에 걸린 게 완치가 됐다. 근데 그게 위암과 상관없이 생식기암으로 발생이 됐을 때는 그때는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원발암 기준으로 준다. 전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복충 설계로 구간에 집중하자. 이 이야기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혼합해가지고 암 발병 비율이 가장 높은 시점에는 보장을 크게 가져가시고 그 이후에는 보장을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셔서 효율적인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것도 암 진단 이후에는 납입 면제입니다. 근데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혼합해서 가셨을 때 갱신형의 경우에는 갱신 시점이 끝날 때까지만 납입 면제입니다. 갱신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해 없는 암종신 보험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을 좀 쉽게 설명드리자 하면은 연금도 될 수 있고요. 보장도 될 수 있고요. 사망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보험료에 책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저해지가 있고 일반형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해지 환급형을 선택하라 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7월 이슈에 대한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것들은 추후에 또 강의를 통해서 안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두선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암보험 소개해 주셨어요. 가족력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부위별로 준비할 수 있는 암보험 소개해 주셨고요. 갱신과 비갱신을 적절하게 유연하게 섞어서 준비할 수 있는 암보험, 게다가 모든 분들이 원하는 보험의 조건일 것 같아요.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종신보험까지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이 든든한 암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보험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인데요. 이훈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보험이라는 게요. 뭐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가 매달 돈만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죠. 오늘은 이 보험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보험에 대한 필요성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보험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아니면 사고 또는 이제 질병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벤트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추후에 일어날 그러한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안전고리로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3대 질환인 암하고 그리고 심장 관련 질환들이 일반 뭐 감기 걸려서 가는 병원 가서 한 번에 예. 치료받고 낫는 보험들이 아니고 낫는 그런 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걸리면 일단적으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제 내수 소비나 이런 게 급격하게 이제 많아지겠죠. 많아지고 일단 고정 수입 자체가 일을 못하게 되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지하는 부분에서 보험 가입은 이제는 정말 필요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에 대한 구성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손해보험, 하나는 생명보험.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구성이 이제 주계약 있고 이 주계약이라는 거는 사망보험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 밑에 특약들이라고 하면 뭐 암 진단비나 아니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뭐 입원이나 수술 등등 여러 가지의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기본 계약도 마찬가지로 상해 사망이나 아니면 상해 휴유 장애인데 이런 거 같은 거는 좀 이제 발병하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 가입 금액을 이제는 너무 적게도 넣을 수 있고 예전에는 한 몇 억 이상 이렇게 넣어야 밑에 예. 가입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최소한 금액으로 놓고 밑에 특약을 칭하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 쪽에서는 담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담보도 마찬가지로 진단금, 뭐 3대 진단금이나 입원 일당 아니면 각종 수술비들로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내가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크게 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정확하게 좀 차이점 짚어주실까요?
그에 관한 가장 큰 차이점은 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생명보험, 손해보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손해보험에는 사망이라는 게 분류가 좀 돼 있습니다. 상해 사망하고 일반 질병 사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상해로 한마디로 질병으로 병이 걸려서 아파서 그거의 진단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했거나 그거 위에 다른 sak상이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이런 운수사고 같은 거 그런 상해 사망으로 사고를 했거나 그랬을 때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지급이 됩니다. 예. 하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이거를 모두 다 포함해서 일반 상황이라고 이제 칭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심지어 이제 재해는 아니지만은 2년 이후부터는 자살까지 일반 사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담보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보험보다는 보험 요 차이에서 좀 더 비싸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에서는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데 약 한 80세 정도의 기준을 두고 예. 해약금이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위험 확률도 많고 그만큼 담보 각각의 담보에 대한 위험률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면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해약환급금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 예전과 예. 생명보험도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는 그런 보험사들도 있는데 그건 좀 많이 옛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올라가고 어떻게든 이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한 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망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뭐 사망 보장 범위가 생명보험사가 가장 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보험 가입 전에 좀 꼭 알아두면 좋을 팁 한번 살펴볼까요? 팁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는 보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속 나가는 고정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됩니다. 이 고정이 지출되는 내수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예.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그거를 구성해야 되는데 진단금이나 아니면 뭐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도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어느 뭐 매체나 통해서 뭐 전화 와서 TM이다 예. 아니면 아는 지인이다. 뭐 추천도 받고요. 예, 그런 거를 해서 좋은 거 해줄게 믿고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물론 지인이 알아서 잘 해줬다는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항상 자기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1, 2년 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0년, 많게는 30년까지 꾸준히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은 꼭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평가하는 기준은 일단적으로 자기 맞는 제가 우리나라의 3대 이제 사망 원인 중에 그 세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그 진단금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암 진단금 뭐 여러 한 회사만 보지 말고 특히나 생명보험사 쪽으로는 좀 물론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지만 생명보험사에서는 몇 가지의 소외감으로 빠져 있습니다. 앞서도 백준선 전문가께서 암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대장 전막내암 그리고 유방암 그리고 남녀 생식기암 이 세 가지가 기능이 빠져 있는 생명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한 생명 쪽으로 들으시려면 생명 쪽으로 들으셔야 되고 손해보험 쪽에 웬만한 진단금을 넣어주시는 게 좀 더 저렴하고 갖고 가시는 데에서 그걸 좀 더 유리하게 갖고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보험이 이제는 순수 보험료로 많이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해지환급금이 없는 이제 순수 보험료로 가고 있는데 이 보험사들을 비교해서 어떤 건 비싸네, 적네 이거를 보험 설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설계를 받아보셔서 알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 정도는 보험 가격 지수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설계서에 보면은 맨 뒷장에서 뒤에서 한 3-4번째 장에 항상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보험 가격 지수라는 것은 상대적인 보험료를 지표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 한마디로 물건을 살 때 단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보험료 지수는 보통 100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요. 100보다 높으면은 비싼 거. 이제 100이 아니라 90%, 뭐 80% 되면 아 이거는 보험 똑같은 보장인데 좀 더 보험료가 저렴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가격 지수를 보고 저해지나 무해지 상품이 아무리 봐도 보험료 가격 지수가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은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이훈수 전문가님께서 좀 가지고 계시는 보험 가입의 기본 원칙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원칙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누가 정의를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일단 첫째적으로 나이대별 그리고 가정 그 재무 환경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나이는 30대 미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어린이 보험 쪽으로 좀 더 치우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좀 더 보장을 폭넓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자기 급여 수준에 만큼 7% 정도에서 10% 정도만 보험료를 측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상황이라는 거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식이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 설계가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꼭 기준을 두시고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는 살아가면서 보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비고 필수 고정 수입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30년 내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꼭 한 번 정도를 허투루 가입을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자기 기준에 맞게 설정을 하셔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훈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체크를 해봤어요. 필요한 시기에는 정말 생각나는 게 이 보험인 만큼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화, 문자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문자 하나 열어보죠. 자, 휴대전화 374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주셨어요.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자, 백수전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종신보험은 가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종신보험이 아까 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이 부과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으로만 가져가기에는 좀 더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암종신이나 또는 기타 정기특약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종신보험이 아니더라도 저는 꼭 사망보험금은 가장의 경우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그 크기는 부양가족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가장분이라면 꼭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끝자리 036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보험을 알고 보니까 생명보험만 2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훈수 전문가님, 이분은 뭐 생명보험을 하나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뭐 손해보험사와 섞어서 준비해야 하나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문자만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에 일단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생명보험 2개를 가입하셨다는 거는 저는 결혼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생명보험도 갖고 있고 진단금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앞서 강의한 것처럼 백주선 전문가님께서 강의하신 것처럼 암종신으로 하나를 묶어서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손해보험 쪽으로 2대 질환 정도를 추가하셔서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보험사에 2개인 것보다는 한 적어도 반절 가격으로는 축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만약에 가장이시라면요, 생명보험사의 상품 하나 유지하시고 추가로 손해보험까지 보완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자, 자세한 내용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릴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